콜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자본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콜맨 리포트의 이 콜맨도 이 같은 사람입니다. 콜맨 리포트는 이렇게 학교 선택권이 왜 필요한가, 학교 간의 그런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고, 얼마나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학교 간의 격차가 결국 결과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조사한 그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맨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제 가장 적합한 혹은 가장 좋은 학교를 선별해내려는 시도 중 가장 하나라고 쓰는데 시도 중 가장 유명한 연구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간의 교육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보고서라는 것이죠. 그 콜맨 리포트라는 것은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소수민족 혹은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들이 얼마나 좀 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 좋은 조건들이 얼마만큼 교육기회 평등의 위배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이 얼마나 결과로 또 나타나게 되는지 실제 성적에 나타나게 되는지 결과라고 쓸까요? 교육에서의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도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학교의 교육 조건들이 성적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밝혀졌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학교 간의 격차보다는 학생의 가정 환경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는 교육사회학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맨 리포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현재까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학교 간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도이기도 하고 계층 간에 선호하는 학교 혹은 선택을 하는 학교의 그런 차이가 어떤 시설적인 차이나 환경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 자체는 이 보고서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으로는 교육 평등의 관점을 그 과정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택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온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콜맨 리포트가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 콜맨 리포트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택권 여전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선택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조건의 차이를 보인다 라는 점. 이 학교 간의 차이는 가정 환경과 가정 배경이라고 해요. 가정 배경과 결합하여 더 큰 결과의 학업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결합한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는 하지만 어떤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콜맨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환경 그리고 학교 환경에 따른 그런 학교 선택의 계층 간의 차이를 지금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가정 배경의 영향력이 학교의 선택권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 있을까요?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 선택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정 배경이 학교 환경을 매개로 하여 학업 성취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콜맨 리포트는 또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콜맨 리포트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요 두 가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 요것과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학교 선택권이 강조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학교 선택권이 지금보다 좀 강조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좀 학교 선택권보다는 어떤 비슷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학교 선택권의 프로스, 긍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학교 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학교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단위 학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학교 선택권이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학습자나 학습자의 부모가 요구하는 바가 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돈을 내는 만큼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만큼 그보다 더 많은 성과들이 있어야지만 학습자들이나 학습자의 부모들이 선택을 한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택권이 강조되게 되면 학교 교육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자율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학교 입장에서 학교가 선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학교가 교육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단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학습자의 혹은 학부모의 요구대로 교육을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학교 선택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학교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겠죠. 중앙 통제식의 학교 교육 제도. 중앙 정부가 학교 교육은 이래야 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준 대로 통제를 강화하는 형태의 학교 교육 제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앙 통제식의 학교 교육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비슷한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비슷한 환경에 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단위 학교가 어떤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어떠한 더 노력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를 유인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을 통한 그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선택권이 강조되게 되면 또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학교 간의 경쟁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과 지는 학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학교, 위닝스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많이 받게 되면 부모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학교는 결국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계속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등록금과 관련이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그런 선호도, 어떤 명문학교, 선택을 많이 받는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부모들이 많이 선택하게 돼서 오히려 그런 경쟁에서, 추후 경쟁에서 그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경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경쟁에서 한 번 우위를 점한 학교는 말이죠. 반면에 한 번의 경쟁에서 이렇게 열세에 몰린 학교, 루징 스쿨들을 생각을 해보면, 루징 스쿨에 한해 생각해보면 경쟁에서 계속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게 등록금과 관련이 된다면 선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경쟁에서 뒤처진 학교, 저 학교는 많은 부모들이 선택하지 않는 학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추후의 경쟁에서 또 계속 도태되고, 어떤 위닝 스쿨은 어떤 프리미엄을 가지게 됐다면 루징 스쿨은 어떤 스티그마, 낙인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점점 더 불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 좋은 학교를 품고 있는 주변 지역들의 발전과 어떤 집값과, 그리고 좋은 학교를 유치한, 좋은 학교를 품고 있는 지역사회 간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지역 격차의 발생이 가속화될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선택을 한다는 점이 또한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학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학교 선택권이 강조가 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이제 좀 올드해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학교 간의 교육의 질 격차는 과연 바람직한가? 학교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학교 간의 격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인데, 학교 간의 격차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학교 간의 격차가 어떠한 불평등한 조건이라는 점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안 좋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공교육의 어떠한 가치,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그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고 그 우열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한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우리가 또한 불평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교 선택권은 과연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여러분의
여러분은 고등학교 갈 때 어떻게 학교를 선택을 했나요? 어떤 학교에 가기를 원했나요? 학교 선택권이 좀 보장되는 그런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간 학생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부모의 어떤 권유나 학원 선생님 혹은 중학교 학교 선생님의 권유를 통해서 이 학교에 갔을 때 네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라는 측면에서 학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했을 가능성보다는 말이죠. 그럼에 따라서 학교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좀 학생의 선택을 그렇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면 뭔가 학교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네. 한국 사회의 선택부터는 이제 다음 클립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